이 영상은 바람을 핀 아내 수진 때문에 38세의 김준하라는 사람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실화 사연입니다. 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온 이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주 외출했습니다. 김준호는 그 모르는 남자에 대한 분노와 질투에 의해 천불이 일어나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기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가 만나고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것입니다. 저의 채널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학교 동창회 있어. 수진이 저녁 식탁에서 건네는 말에 김준호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연락이 와서 한 번쯤 가보고 싶었거든. 수진은 시선을 피하며 밥을 떠넘겼습니다. 한 20년 만에 보는 애들도 있고. 준호는 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동창회나 모임 같은 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동창회도 직장 동기들 모임도 번번이 거절하곤 했는데. 누가 연락했는데? 반장했던 애가 김민지라고 기억 못할 거야. 수진의 대답은 간결했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떤 애냐, 무슨 일 하냐 같은 것들을 줄줄이 설명해 주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준호는 그냥 넘겼습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고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동창회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토요일 저녁, 수준이 돌아왔을 때 준호는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재미있었어? 다들 많이 변했더라. 수진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평소라면 기르게 늘어놓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단체 사진 같은 거 안 찍었어? 찍긴 했는데 아직 안 받았어. 수진은 얼른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이었습니다. 수진은 원래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도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립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히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 나가? 아니, 그냥 피부가 거칠어져서.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마스카라까지. 심지어 평소 쓰지도 않던 빨간 립스틱을 새로 샀습니다. 두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수지는 실용적이고 편한 옷을 선호했는데 갑자기 몸에 딱 맞는 옷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원피스, 블라우스, 심지어 하이힐까지. 요즘 쇼핑을 많이 하네. 예전 옷들이 다 낡아서 좀 바꿔보고 싶었어. 세 번째는 향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진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뭔가 관능적인 냄새였습니다. 향수 바꿨어? 동창회에서 친구가 선물해줬어. 그 친구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행동 패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받던 전화를 방으로 들어가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서. 누가 전화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만 답했습니다. 휴대폰도 항상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곳에 두었는데 이제는 절대 화면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러. 누구? 그냥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이름이 뭔데? 왜 그렇게 많이 물어봐? 그냥 여자친구야. 수지는 점점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지라고 어릴 때 되게 친했던 애야 라며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한 건 스킨십이었습니다. 수지는 원래 애정 표현에 서툰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소파에서 TV를 볼 때 어깨에 기대거나 하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거리를 두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려고 하면 슬며시 피했습니다.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준호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수진은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또 나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네 말이야. 갑자기 화장도 하고 새 옷도 사고 자꾸 나가고 그리고 나랑 대화도 아니라고 하고.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좀 예뻐지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뭔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피하다니 무슨 소리야. 그럼 동창회 사진이라도 보여줘. 어떤 애들 만났는지 궁금하잖아. 순간 수진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왜 사진을 봐야 해?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려는 거야? 감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 나는 당신 회사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그건 다른 문제잖아. 나는 회사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됐어. 이런 얘기 하기 싫어.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또 그 친구?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간섭해? 결혼했다고 내 친구도 못 만나?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남편이라서 궁금한 거잖아. 남편이라고 다 알아야 해? 나도 내 사생활이 있어. 수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그날 밤 수지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카페에 있었어. 11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준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우연히 휴대폰을 본 건데 지은이 이름으로 보낸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지은? 김민지가 아니라 지훈이라고? 준호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트 이모티콘이 뭔가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메시지 같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들끼리는 원래 애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편이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우리 영화라도 보러 갈까? 미안, 오늘은 약속이 있어. 또 그 친구? 응. 매일 만나네? 얼마나 친한 사이야? 수진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갑자기 나온 바람이라는 단어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수진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과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조금만 뭔가 물어봐도 또 시작이네. 정말 지겹다. 나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단순한 친구 관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샤워하고 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목에 작은 상처 같은 게 보였습니다. 목에 뭐가 있네? 준호가 가리키자 수진이 깜짝 놀라며 목을 만졌습니다. 뭐가? 여기 빨간 자국 같은 게. 수진은 거울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거 모기에 물린 것 같아. 하지만 10월이었습니다. 모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목에 그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키스 마크? 며칠을 고민하던 준호는 결국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뭘? 너 다른 사람 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지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면 말고. 근데 요즘 너무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모든 게 다 이상해. 화장, 옷, 외출, 그리고 나를 피하는 것까지. 수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좀 바뀌고 싶었던 거야. 바뀌고 싶다고 해서 남편을 피해?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요즘 우리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야? 같이 밥 먹은 게 언제고?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당신도 항상 바쁘잖아. 내가 바빠도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뭔가 달라진 거야, 분명히. 달라진 게 나쁜 거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를 멀리하는 게 싫어.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에 준호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몰아샌 건 아닐까? 수진아, 나는 그냥 우리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해한 후 며칠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수진도 조금 더 대화에 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외출 횟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킨십을 피했고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두었고 무엇보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점점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차 안에서 낯선 머리끈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긴 머리라서 머리끈을 쓰지 않는데 그것은 왜 어디서 났지? 친구 거인가 봐. 또 다른 날에는 수진의 가방에서 2장의 영화 티켓을 봤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수진은 그런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봤어? 응, 친구랑. 재미있었어? 그냥 그런 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 평소 쓰지 않던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진짜 같은 젊은 말투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못 참겠어. 또 뭐야? 수진은 사냥을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요즘 화장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거의 클럽에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른 남자 있지? 수진이 립스틱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면 말고. 근데 확실히 해두자. 나는 바보가 아니야. 바보라니. 동창회 이후로 말자니 다른 사람이 됐어. 화장, 옷, 행동, 말투까지. 그리고 나는 철저히 피하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변하고 싶었던 거라고 했잖아. 변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달라져? 심지어 남편한테도 말도 안 하고? 말이라니? 그 친구 말이야. 도대체 누군데? 이름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만날 때마다 밤 늦게 들어오고. 수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나도 내 사생활이 있다고. 사생활이라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몰래 누군가와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사생활이야? 그럼 뭐라는 거야?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네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뭐라고?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준호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난다고. 당신이 그렇게 궁금했으니까 이제 알았지? 수준아,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하자. 이혼? 이혼이다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의심했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이 나와? 갑자기가 아니라 나는 몇 달째 생각하고 있었어. 몇 달째? 그래. 당신과는 더 이상 안 돼. 준호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수진이 잠깐 멈춰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건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 왜? 복잡하다고. 복잡하다니. 내 아내를 빼앗아 간 놈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빼앗아 갔다는 표현은 그럼 뭐야? 내가 양보한 거야?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준호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감.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그건 동창의 이유지, 맞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 친구? 친구가 이렇게까지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잡하다고. 준호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진실을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 이혼하자.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다. 그날 밤 수진은 정말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있었을 때도 대화가 별로 없었지만 아예 없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회사 일에만 매달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보곤 했지만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 라며 미뤘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이건 우리 사이에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신혼 때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거대함 때문에 인터코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없었고 나도 고통의 밤을 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수진이 다른 남자를... 생각할수록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진을 다른 남자의 품으로 밀어놓은 것은 아닐까요? 한 달 후 수진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증거를 수집해 두신 지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만 했지 실제로 증거를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받기는 어렵겠네요.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준호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간단했고 아이도 없어서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에도 준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탓이었을까? 그 남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수진보다 잘생겼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아니면 성격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은 지금 행복할까요? 가끔 수진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곤 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예전과 비슷한 일상 사진들만 올라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의 사진 속에 가끔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항상 같은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활발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인가?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혼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수진의 친구인 서영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몰라서 전화하는 건데.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요즘 여자랑 사귀는 것 같아. 여자랑? 그게 무슨 뜻이야? 있잖아, 연인으로, 동성연인 말이야. 전화기를 들고 있던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 SNS 봤어? 요즘 계속 같은 여자랑 사진 올리는데 분위기가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야. 그리고 둘이 같이 여행도 가고. 준호는 급하게 수진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이혼 후부터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친구 사진으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어깨에 기대고 있는 사진,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찍은 듯한 셀카까지. 저 여자가 동창회에서 만난 그 친구야. 응, 박지은이라고. 수진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야. 지은, 박지은? 준호는 예전에 봤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럼 수진이 바람 피운 상대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것 같아. 준호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수진이 여자와?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을 괴롭혔던 상상들이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수진을 빼앗아간 그 남자에 대한 질투, 분노, 경쟁심, 모든 게 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로 든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사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내 심연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소화도 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기분. 그런데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남자로서 부족해서 수진을 잃은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수진이 원래 그런 취향이었던 거야? 아니면 나와 결혼하면서 깨달은 거야?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수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혹시 나와 있을 때 내내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준호는 과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수진이 동창회에서 박지은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릴 때 친구를 다시 만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들, 화장, 옷,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박지은을 의식한 것이었다면, 그럼 내가 의심했던 게 맞았구나. 준호는 묘하게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픈 기분도 들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서 찾지 못한 것을 그 여자에게서 찾았다는 것이. 내가 수진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었나요? 특히 부부간의 성적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궁합의 문제라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혹시 수진이 원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맞지 않는 조합이었던 거구나. 자신의 거대한 물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왜 자신과 결혼했을까요? 사회적 압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도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수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혹시 내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수진도 힘들었겠구나. 준호는 갑자기 수진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성향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것,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것, 특히 그 비밀을 털어놓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보, 사실 나는 여자가 좋아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을 생각한 끝에 준호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수진도 자신도 모두 피해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진정한 성향을 숨기고 살아야 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힘해야 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수진의 변화를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수진은 지금 행복할까? 준호는 수진의 최근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박지은과 함께 있는 사진 속의 수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7년간 한 번도 저런 표정을 만들어준 적이 없구나. 그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요. 준호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어떤 사실인가요? 제 전 아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김진아 변호사도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자와요? 동성관계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이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동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결혼 중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 그게 옳은 일일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준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 대응은 하지 말자.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진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둘째,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수진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모든 걸 알게 됐어. 화나지 않아. 너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행복하게 살아. 몇 시간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준호 씨. 정말 미안해.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나도 혼란스러웠어. 괜찮아. 이제 이해해. 정말? 응. 너가 찾은 게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줄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런 게 아니야. 당신도 좋은 사람이야. 다만 우리가 안 맞았을 뿐이야. 맞아.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그 대화 이후 준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준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 수진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추궁과 의심보다는 진정한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이해. 수진이 왜 그런 변화를 보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려 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 남편으로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번 일을 통해 준호는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구나.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구나. 수진이 박지은에게서 찾은 것은 단순한 신체적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해, 공감, 진정한 소통, 자신이 7년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들. 그럼 나는 수진을 진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을 소유하려고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진지하게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졌다면 남자 대 남자의 경쟁에서 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쟁할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부족했던 거지? 힘? 경제력? 외모? 그런 것들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은이 수진에게 준 것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종류의 만족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까요? 몇 시를 고민한 끝에 준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내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수진의 선택은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류의 사랑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내 아내를 훔쳐간 것은 여자였다. 이제 그 사실이 충격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준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사람이 있다면, 아니 당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라도 더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자고. 진정한 소통을 하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자고. 몇 개월 후 우연히 길에서 수진과 박지은을 마주쳤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수진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수진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사 그 행복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김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셨습니다. 내 아내를 훔쳐간 것은 여자였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노, 당혹감, 자책감, 이해할 수 없는 것. 수많은 감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소통의 중요성을,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수진아.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정한 사랑은 때론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38살의 김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